자, 오늘도 기습노트 한번 해봅시다. 기습노트 빈칸 메우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꾸준히 하면 정말 도움됩니다. 힘든 게 원래 효과가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빈칸 연습해보세요. 자,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봅시다.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의 현상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죠.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 협의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인데 부수적으로 소극적 질서유지를 하는 거니까 뭐에 따른 구분이다?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보안경찰은 오로지 누가 담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합격하고 싶은 그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거죠. 협의행정경찰 사무는 산림, 위생, 영업 이런 것들 하죠. 누가 한다?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겠죠. 구청이나 시청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산업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보안경찰에만 들어가는 거 우리 뭐 있었죠?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줄 때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보안경찰이에요. 뭐요? 성매매 단속 나가는 풍속경찰도 경찰이 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 교통단속도 구청 직원이 하는 거 아니죠? 경찰이 하는 거죠. 또 뭐 있다? 불법 집회 시에 나가는 경비경찰 같은 것도 다 경찰이 하는 겁니다. 비경찰의 현상 봅시다. 2차 대전 이후에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뭐만 빼고 넘겨주는 거야? 그렇죠? 보안경찰. 요거 외에는 뭐지? 그렇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경찰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게 구청이나 시청에게 넘겨주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비경찰의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의 구분. 예방경찰은 미리, 진압경찰은 사후에,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니까 두 문자 예진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에 따른 분류다?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고 예방경찰은 아직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이니까 칼 그거 버리세요. 칼 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권력적 수단일 거고요.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는 거니까 권력적 수단을 많이 사용하겠죠. 자, 이 경찰의 분류 파트는 분류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권한과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른 부분이다. 그죠?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의 소재가 달라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다르죠. 이때 자치경찰을 이야기할 때는 제주자치경찰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권력의 기초.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제주자치경찰이 내리는 명령 따라야 되죠.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제주자치경찰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다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일반 통치권이죠. 자, 구분해 봅시다.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국가자치 이렇게만 쓸게요. 명령계통의 일원성 국가경찰. 경찰 조직의 운영과 개혁이 용이한 건 덩치가 작은 자치경찰. 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이 높아지면 자치경찰, 저해되면 국가경찰. 관료주의화돼서 국민에 대한 봉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국가경찰의 단점이고요. 정부의 특정 정책에 이용된다. 경찰청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타 경찰기관과의 조정협조가 용이하지 않다. 제주자치경찰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협조 조정이 용이한 건 아니죠. 전국적 광역적 범죄와 국가범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건 국가경찰, 곤란한 건 자치경찰, 덩치가 작으니까 운영과 개혁이 용이한 것은 자치경찰의 단점. 지방세력이 너무 간섭해서 정실주의,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보건자치경찰의 단점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 가능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쉬운 것은 자치경찰, 요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다, 그죠? 요렇게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바로 한 페이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